안녕하세요. 알아두면 쓸데있는 치과 지식, 알쓸치식의 구강아간면외과 전문가 조일환입니다. 임플란트. 이제 좋은 치료인데 환자분 하고 나면 너무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. 그래서 환자분의 만족도가 되게 좋은 치료인 거는 틀림없는데요.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. 그래서 치과 의사들끼리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. 임플란트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. 그게 뭐냐? 그러면 하나는 돈, 하나는 뼈.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임플란트가 많이 싸졌죠. 옛날에 비해서는.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하면서 30만 원대까지도 내려갔는데요. 그래도 뭐 여전히 비싼 치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치료인 거는 맞지요. 아직까지도. 그래서 치료 비용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, 또 하나는 뼈의 문제예요.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잇몸 뼈에서 임플란트 탄탄하게 지지를 해줘야 잘 씹고 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, 잇몸뼈가 약하거나 잇몸뼈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가 바로 뼈 이식이라는 부가적인 수술인 거죠. 그래서 잇몸뼈가 좀 부족할 때 뼈 이식을 통해서 잇몸뼈를 좀 보강을 해서 그 임플란트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이제 뼈 이식 수술인데요. 뼈이식 수술의 성공률, 뼈이식 수술은 뭐 다른 이식 수술이랑 똑같아요. 뭐 간 이식 수술, 신장 이식 수술, 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. 그럴 때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식을 해서 이게 얼마나 잘 생착될 것인가.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실패하는 거죠. 그러면은 수술했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, 뼈이식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얼마나 잘 생착을 해서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,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. 여러 가지 요소가 성공률에 좌우를 하겠지만,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어떤 뼈를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성공률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. 그러면은 어떤 뼈를 이용할 것인가, 어떤 뼈가 더 좋은 성공률을 보여줄 것인가. 시중에는 뭐 역시 수십 가지 종류의 뼈가 나와 있어요. 병원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요. 어떤 뼈가 좋을까?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.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결국에는 뼈 이식을 할 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자가골 이식, 즉 자기 뼈를 이용하는 거고요. 하나는 인공뼈 이식.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인공뼈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것들 사다가 이식할 것인가, 그래서 자가골로 할 것인가, 인공뼈로 할 것인가, 그거에 따라 그게 가장 큰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. 결과는 너무 명확해요. 자가골이 무조건 좋아요. 무조건.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뼈 이식했던 결과를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볼 일이 있는데요. 자가골 이식을 한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자기 뼈가 돼 있어요. 자기 뼈였던 거고, 그게 거기서 자기 뼈처럼 똑같이 기능을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런 인공뼈들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, 물론 기능은 그럴싸하게 하고 뭐 모양도 비슷해요. 근데 자기 뼈는 아닌 거예요. 묘한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. 이게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, 이게 5년 후, 10년 후에도 과연 잘 문제없이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? 좀 의문이 들 때가 저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물론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10년, 20년에 가봐야 알겠지만, 뭐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이나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가골과 인공뼈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. 무조건 자가골이 좋고요. 근데 이 자가골은 문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자기 잇몸뼈를 얻어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부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좀 더 붓고 좀 더 아프고 이럴 수밖에 없죠. 그게 이제 단점이고, 또 뭐 뼈의 양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무한정 뼈를 얻어오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뼈를 얻어올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, 가능하다면 자기 뼈를 이용하는 게 나중에
임플란트의 장기적 예후를 위해선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인공뼈에 대해서도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, 인공뼈도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, 뭐 나름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만드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. 그래서 다른 동물에서, 뭐 소나 말에서 얻어오는 경우도 있고, 다른 사람한테서 얻어오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아예 화학적으로 어떤 합성된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, 요새 같아서는 BMP라 그래서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,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고,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,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가고를 제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사람들이 되게 큰, 치과의사에 되게 큰 관심사거든요. 얼마나 자가골처럼 똑같은 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. 근데 이게 될까요? 저는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, 저는 종교는 없지만 무슨 신의 영역 같기도 하고, 이게 뭐 사람이 과연 신이 창조해 놓은 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? 없을까? 저는 없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요새는 좀 해봅니다. 왜냐면 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뼈 이식 수술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이 뼈 이식 수술을 할 때 가능하면 자가골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